1교시에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스의 어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의 다양한 그 종류들, 여러분들이 키보드가 대표적인 입력 장치죠. 모니터가 이제 출력 장치고, 프린터가 출력 장치고, 마우스가 입력 장치고, 뭐 그렇게만 이제 컴퓨터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에서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이제 그 동작 원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시스템 버스가 우리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종류. CPU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이 버스랑 연결이 되고, 주기억 장치도 버스랑 다 연결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버스 마스터라고 이제 좀 잠시 후에 말씀을 할 텐데,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마스터라고 얘기해요. 마스터. 구성 요소들. 그런 것들이 버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주소 버스로 비트를 보내기도 하고, 데이터 버스로 보내기도 하고, 제어 신호는 제어 버스를 타고, 각각의 서로 다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소 버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그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여러분들이 PC하고 MAR이 이제 그 주소를 건네주죠. 이게 이제 단방향이죠. 주소 버스는 단방향으로만 간다. 주소만 건네주는 거니까 내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CPU가 주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에 주소를 전달하는 것은 단방향으로만 한다. 그래서 주소에 그 버스에 얼마나 많은 버스가 있느냐, 요걸 이제 버스의 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소선의 수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계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n개의 주소선이 있으면 이에 n승개의 서로 다른 주소가 가능하다 그랬죠. 요게 이제 그 기억 장치의 세로 길이를, 세로의 어떤 용량, 가로는 우리가 워드라는 말로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제 기억 장치의 D램의 용량이다.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주소의 그 개수는 이 주소선의 수인데, 요게 n개면 이에 n승개의 서로 다른 주소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8개 비트가 있어요. 주소선의 수가 8개라는 얘기예요. 8개 선이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 꺼져 있으면 0, 다 켜져 있으면 1이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게 2의 n승이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각각에 대해서 2개씩 있으니까 2의 8승 n개, 이제 주소선의 수가 8개면 2의 8승, 즉 256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8개의 비트가 각각의 주소선에서 수가 온과 오프 두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오프가 된 000000 8개, 그 다음에 1111 8개,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만 켜져 있는 거, 2개가 켜져 있는 거, 3개가 켜져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의 8승계가 돼요. 뭐 16비트면 이제 16개의 서로 다른 주소선이 있다. 주소 버스를 실어 나르는 게. 그러면 2의 16승, 65,536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D램의 어떻게 보면 요 사각형으로 얘기할 때 세로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주소의 개수. 그렇죠?
이행승이 주소선의 그 버스의 크기가 아니에요. 버스의 폭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거는 주소선의 수가 버스의 폭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서로 다른 주소가 이행승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실어 나르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CPU에서 주소를 건네주고 그 주소에 해당되는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를 이제 MBR로 보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버스라고 해요. 이제 데이터는 이제 CPU와 DRAM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의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주소선에 연결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 메인 메모리와 CPU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입출력 장치도 지금 봤죠. 1교시 때. 입출력 장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데이터 버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키보드가 대부분 상태 레지스터가 1인 경우에 다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그 D램에 이제 저장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출력도 상태가 1일 때 프린터의 상태 레지스터가 1일 때 데이터 버스로 건너 들어온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다가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데이터 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읽기, 그 다음에 쓰기. 두 가지가 이제 동작이 필요한 거는 양방향 버스다. 자, 제어 버스는 CPU의 제어 신호에서 그 제어 신호가 들어오는 거, 그다음 제어 신호가 나가는 거.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대부분 제어 신호인데 얘가 제어 버스를 타고 가요. 그렇죠? 타고 가서 뭐 입출력 장치로 가든지 뭐 메인 메모리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읽기 동작과 쓰기 동작을 각각의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에 수행하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양방향이죠. 양방향. 그래서 이제 입출력 장치에 보면 컨트롤러가 제어 버스를 통해서 제어 신호를 이제 제어 장치에 보내고 제어 장치가 다시 뭐 다른 장치로 또 그 신호를 또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버스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가 그 버스도 여러분들이 보면 무한대로 어떤 입출력 장치나 CPU나 주기억 장치가 동시에 뭐 시스템 버스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버스를 그 무한대로 그 버스의 주소선의 개수를 무한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하가 많이 걸릴 때는 데이터 버스나 뭐 주소도 마찬가지고 제어 버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충돌이 생기고 그렇죠? 버스가 뭐 10대가 있다. 50번 버스가 10대가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버스의 용량이 그 40명이다 그러면 40개의 그 입출력 장치가 뭐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동시에 그 들어오려고 할 때,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의 폭은 주소선의 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선의 수가 무한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연결하고자 하는 마스터들이 많아지면 또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버스도 그 8개 비트면 8개의 동시에 그 용량을 이제 그 버스 마스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많아지면 이제 그 기다리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3교시 때도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그 2교시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 이제 3교시 때 이제 요 버스의 마스터, 버스 중재, 버스 경합, 그 이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버스 중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3교시 때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좀 볼까요? 버스 마스터라고 하는 건 있죠. 이제 각각의 버스는 버스의 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소선의 수라 그랬죠. 8비트면 8개. 그걸로 가능한 게 2의 n승계의 주소,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데이터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버스에 타려고 하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 버스 마스터. 우리가 마스터는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인 뭐 이런 얘기, 주인, 주체, 마스터, 주인님 이럴 때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우리 뭐 일종의 사람들, 버스를 타려고 하는 구성 요소들 이제 이렇게 버스도 일종의 자원인데 자원이죠. CPU가 타려고 할 수도 있고 CPU가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기억 장치가 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입출력 우리가 컨트롤러죠. 얘네들이 또 이제 뭐 시스템 버스를 또 타려고 하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요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 이런 구성 요소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마스터라고 얘기해. 마스터. 버스의 그 수요자,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선의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마스터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합이 일어나요. 경합. 그래서 버스 컨텐션이라는 거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면 여러 개의 버스 마스터들이 동시에 뭐 주소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제어 버스 사용을 동시에 타려고 하면 그 버스 경합이 발생하게 돼요. 뭐 n개의 주소선이다 그러면 n개 이하인 경우는 뭐 하나씩 이제 타면 되는데 그 n개 이상의 그 마스터들이 동시에 타려고 합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그 순서를 정할 거냐? 그게 버스 중재 방법이에요. arbitration 영어로. 조금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시스템 버스에 접속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버스 마스터들이 동시에 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한 개의 마스터씩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중재 말 그대로 중재해 주는 거예요. 중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뭐 얘부터 보내, 얘 마스터 보내, 그다음 보내, 그다음 보내, 그죠? 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재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 버스 중재 방법은 이제 그 중재기라는 게 있어, 아비트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하기도 하고 그 버스 중재에 따른 제어 신호들의 연결 규주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의해서 그 마스터들을 이제 우선순위대로 이제 그 분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아마 3교시 때 또 자세하게 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그 할 기회가 있는데 그 책에도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들을 마스터, 여러 개가 동시에 타려고 하면 경합이 생겨서 버스 중재를 하는 중재기가 있든지 제어 신호로 중재를 하든지 우선순위로 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에서 읽어올 때 동기식 버스와 비동기식 버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억장치의 읽기 동작과 관련돼서 그 동기는 이제 그 어떤 버스의 클락, 주동기 신호랑 정확하게 동기가 맞는 거고, 비동기는 그거와 무관하게 부동기 신호를 사용을 해서 그 주동기 신호와 독립적으로 읽기를 이제 하는 그걸 이제 그 비동기식 버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동기를 맞춰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째깍 읽고 째깍 읽고 째깍 읽고 이렇게 그 어떤 버스 클락이 주동기 신호라고 하면 요게 요 클락이랑 동기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째깍 읽어라, 째깍 읽어라, 째깍 깍 사이에 있을 때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째깍 읽고, 째깍 읽고, 째 읽고, 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식 버스는 이제 버스 클락이 있어가지고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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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이제 그런 거죠.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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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이제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 째깍 하면 이제 읽기 시작하죠. 읽고 주소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한 클락 쉰 다음에 데이터 버스를 가서 잘 읽었다고 확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동작이, 이 시그널이 째깍 하면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읽고 주소 버스를 이제 보내서 데이터를 읽고 확인 신호를 보내고 뭐 이런 게 동기가 딱 맞춰져 있죠. 째깍 할 때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비동기식 버스는 주동기 신호, 즉 버스 클락과는 독립적으로 부동기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얘가 오기 그 뭐 0.5초 정도라고 가정하면 그때 이제 데이터 버스에서 읽고 그 읽기 신호는 그 전에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주동기 신호랑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구현이 되죠. 하지만 어떤 그 주동기나 비동기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쨌든 동기는 째깍째깍라는 클락에 이제 동기가 맞추는 거고 비동기식 방법은 주동기 신호와 독립적으로 부동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사실은 이제 버스를 그 읽을 때 기억장치 읽기 동작에서 이제 처음 정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이동통신에서도 동기식 방법이냐 비동기식 방법이냐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하는 비동기식, 한 가지 신호의 그 동기 신호, 버스 클락을 이용하는 동기식 버스. 두 가지의 기억장치 읽기 동작이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는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입력 장치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키보드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입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보면 이제 키오스크 다 입력 장치고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뭐 그 가상 키보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우스도 뭐 진짜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스캐너.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죠. 키보드 계열, 지시장치 계열, 데이터 입력 장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거. 지시 장치는 또 세 가지. 키보드, 터치온 장치, 셋탑 박스, 마우스, 트랙볼, 터치패드, 태블릿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바코드 스캐너, 이미지 스캐너, 뭐 문자 인식 뭐 이런 것도 다. 그 음성 인식, 그렇죠? 그 이미지 인식 요즘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생체 인식, 바이오 인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쨌든 입력 장치의 그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가운데 그림에 빨간색으로 이제 적어놨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요거 이제 뭐 노트북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PC를 뒤쪽을 한번 좀 이제 유심히 보면 프린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LPT라고 그래요. 라인 프린터 터미널.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USB 계열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근데 예전에 있죠. 예전에 프린터가 이제 라인 프린터 터미널을 연결하는 거고 그다음 IEEE 1394 이거 IEEE라고 하는 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줄임말이에요. 1394는 뭐 일종의 뭐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비디오 장치를 연결하는 거죠.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면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하는 거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거를 이제 퍼스널 시스템 PS2 포트. 이 2도 뭐 그냥
이제 그 순서적인 이름이나 뭐 어떤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요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선 마우스가 있긴 하지만, 그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좀 무선 키보드도 다 어쨌든 요 포트의 기능을 하는 걸 무선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왼쪽에 보면 USB 꼽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하는 랜 있죠. 랜선이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이제 그 스피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그 외부에 있는 장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이제 필요한 용어들인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용어 같은 거를 뭐 PS2 포트, IEEE 1394, 비디오 포트, USB 포트, 네트워크 랜선, 그다음에 옛날이지만 라인 프린터 연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좀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장치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죠?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요즘 보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 3D 프린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서 쓰는 시뮬레이션 등 컨트롤러, 게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프린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타라고 하는 HB 디자인 하는 분들이 쓰는 거, 뭐 그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폴더, 뭐 이런 것도 다 출력 장치. 뭐 TV가 대표적인 출력 장치죠. 그래서 뭐 그 책에는 이제 다양한 걸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좀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다양한 출력 장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제 TV 계열만 보더라도 그 크기가 커지면서 동일한 해상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양한 또 이제 굵기가 또 얇아지면서 그것도 출력 장치의 경쟁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요즘 이제 3D 프린터가 또 대표적인 출력 장치로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교육기관도 그렇고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출력 컨트롤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입출력 장치에 보면 컨트롤러가 있고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뭐 이렇게 있죠. 그 컨트롤러는 장치 제어 회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이제 CPU에 있는 거죠. ALU로 얘기하는. 그래서 ALU는 그 입출력 장치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입출력 장치는 그 말 그대로 입력과 출력 기능만 담당하지 얘가 뭐 그 계산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2번이 다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시스템 버스는 세 가지.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입출력 버스라는 거는 없죠. 입출력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여전히 주소냐, 데이터 버스냐, 제어 버스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컴퓨터 구조 상에서 존재하는 버스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은 뭘까요? 4번은 시스템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틀린 것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죠.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마스터라고 그랬죠. 버스 마스터. 데이터 통로를 제공한다. 데이터 버스니까. 주소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나 주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에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에 필요한 주소만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렇죠? 세 번째를 보면 제어 버스는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니까. 4번을 보면 데이터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 기타 모듈 사이의 뭐 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단방향이 아니죠. 데이터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그렇죠? 어쨌든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나 양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와 어떤 기억 장치 사이에 MBR로 오는 중앙 처리 장치 MBR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데이터 버스 시스템 버스들 중에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주고받는데 데이터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양방향 버스죠. 이제 주소 버스만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단방향. 보기 2번에 보면 중앙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나 입출력 장치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 필요한 주소가 뭐냐? 10번이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10번에 있는 걸 이제 데이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만 전달하는 게 그 단방향 버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제어 버스나 데이터 버스는 제어 신호가 항상 버스 마스터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데이터 버스도 버스 마스터들, 그 버스라는 자원을 요구하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버스 마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달라고 경합을 벌일 때 어떻게 중재하는가 하는 기술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버스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 버스만 단방향이고 데이터와 제어 버스는 버스 마스터들 사이에 양방향의 버스 주소선을 타고 그 데이터나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